도덕이라는 가느다란 실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히 출구 없는 지옥의 수렁으로 추락하는 걸까요? 저는 제 남편의 비겁한 침묵 속에서, 그리고 명훈 씨의 잔인하도록 탐욕스러운 소유욕 속에서 제가 평생 성체처럼 지켜온 모든 가치가 한낱 가루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굉음을 들었습니다. 서윤아, 명훈이가 널 참 좋아하잖아. 우리 집안을 살린 은인인데 내가 조금만 더 기분을 맞춰주면 안 될까?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비굴하고도 명확한 상납의 요구를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을 들인 이 구렁텅이는 명훈 씨가 홀로 판 함정이 아니라 제 남편과 그 남자가 함께 설계한 저라는 재물을 바치기 위한 거대한 재단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알던 세상을 등졌습니다. 수요일마다 반복되던 그 은밀한 만남은 이제 요일의 경계를 허물고 제 일상의 모든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그 기괴하고도 화려한 파국의 마지막 막이 오릅니다. 인간의 밑바닥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동남아 여행지에서의 그 비현실적이고 기괴했던 밤 이후 우리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고 동시에 서로의 추악함을 확인한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묘한 동질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집어던진 채 대놓고 명훈 씨와의 만남을 독려하고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명훈이가 중요한 비즈니스 파티에 파트너가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제일 비싼 드레스 입고 가서 귀 좀 살려줘. 당신이 웃어줘야 내 사업권 도장도 찍히는 거야. 알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나 질투 따위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훈 씨의 비위를 맞춰 얻어낼 다음번 사업 자금과 강남의 빌딩 지분에 대한 탐욕스러운 기대감만이 번들거리는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이제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워졌습니다. 명훈 씨가 선물한 화려한 보석과 몸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비단옷들로 치장할수록 그 속에 갇힌 제 영혼은 점점 더 생기를 잃고 썩어가는 시체처럼 변해갔습니다. 명훈 씨는 이제 제 집까지 서슴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제 집의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그의 손가락 끝에 익숙해졌고 그는 주인이 없는 시간에도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거실 한쪽에서 명훈 씨가 가져온 사업 서류를 탐욕스럽게 검토하는 동안 명훈 씨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제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와 제 치마 속으로 차가운 손을 밀어넣곤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보일 법한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벌어지는 그 도발적인 행위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공포 속에서 제가 더 소름 끼쳤던 것은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명훈 씨의 손이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가 얇은 레이스 경계선을 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저 헛기침 한 번을 길게 하더니 나 잠시 서재 좀 다녀올게. 둘이 편하게 얘기해라며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묵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방치였고 명확한 협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30년 동안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이 사실은 돈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아내의 육체까지 팔아치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밤 기괴한 연극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명훈 씨가 가져온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콧노래를 불렀고
그 시간 저는 안방에서 명훈 씨의 거친 숨결과 짐승 같은 요구를 받아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때때로 남편은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 광경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가 아니라 마치 귀한 보물을 권력자에게 상납하고 그 대가를 확신하는 소장농의 비굴한 만족감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예뻤어. 명훈이가 아주 만족해하더라. 명훈 씨가 떠난 뒤 남편이 제 땀에 젖은 어깨를 감싸며 내뱉는 그 칭찬은 세상 그 어떤 욕설보다도 저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칠 힘도 없이 그저 차가운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명훈 씨의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탐닉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을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결함을 포기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파멸을 향한 지독하고도 달콤한 중독이었습니다. 파국을 향한 최후의 서막은 명훈 씨의 60번째 생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빌린 서울 근교의 어느 폐쇄적인 프라이빗 클럽 지하 연회장에서 올랐습니다. 그곳은 외부의 빛이라곤 단 한 줄기도 허용하지 않는 오직 인공적인 촛불의 일렁임과 금색 장식물들이 내뿜는 비현실적인 화려함만이 가득한 욕망을 위해 설계된 밀실과도 같았습니다. 명훈 씨는 그날 저에게 몸의 곡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못해 비단결 사이로 속살이 비칠 듯 얇은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오늘 당신 정말 최고야. 명훈이가 아주 좋아하겠어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는데 그 손길이 마치 도살장에 팔려가는 가축의 등 부위를 확인하는 상인의 손길처럼 느껴져 저는 온몸에 구역질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회장 중앙에는 육중한 마호가니 원목 식탁이 길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산해진미와 최고급 와인들이 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메인 요리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명훈 씨는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하던 말을 멈추고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서윤 씨, 오늘 이 특별한 밤을 위해 내가 당신 남편과 아주 특별한 내기를 하나 했지. 당신이 오늘 밤 이곳에서 얼마나 순종적인 여자가 될 수 있는지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더니 저를 식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은기들이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음이 사방에 울려 퍼졌고 가득 차 있던 와인잔이 넘어지며 진득한 붉은 액체가 제 드레스를 피처럼 적셨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이 미친 짓을 멈춰달라고 눈으로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잔에 남은 와인을 여유롭게 한 모금 들이키며 명훈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훈아, 서윤이는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난 저기 구석에서 관객으로 남을 테니까. 남편의 그 냉혈한 같은 목소리는 제 심장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습니다. 명훈 씨는 자신의 실크 넥타이를 풀어 제 두 손목을 식탁 다리에 꽁꽁 묶었습니다. 거친 넥타이의 감촉이 제 연약한 손목 살결을 파고들며 뜨거운 마찰열을 만들어냈고 저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제 다리 사이로 들어와 제 드레스의 앞트임을 손으로 푹 찢어버렸습니다. 좌악하고 천이 찢어지는 소리는 제 마지막 인간다운 존엄성이 파괴되는 소리였습니다. 명훈 씨의 두꺼운 손바닥이 제 허벅지 안쪽에 연약한 살을 움켜쥐었을 때 저는 비참함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지독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 서윤 씨, 이제
당신 남편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봐.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을 진짜 여자로 만들어준 이 명운의 이름을. 그는 제 가슴을 거칠게 유린하며 제 귓가에 독한 양주 냄새가 섞인 뜨거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신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의 노련한 손길이 제 은밀한 성역을 침범하여 무자비하게 헤집기 시작하자 제 몸은 배신자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의 일렁이는 빛 아래서 제 하얀 몸은 붉은 와인과 땀방울로 번들거렸고 명훈 씨의 짐승 같은 거친 호흡은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저 멀리 어둠 속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의 하이라이트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훈 씨가 제 몸을 탐닉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가 아닌 기이한 성취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끔 명훈아, 거기 말고 좀 더 아래를. 서윤이가 거기가 예민해라며 마치 사냥개를 부리는 주인처럼 훈수까지 두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확신하고 동시에 그 배덕한 장면에 정신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심연이었습니다. 명훈 씨는 이제 제 드레스를 완전히 걷어치우고 제 나신을 차가운 식탁 위에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샴페인을 제 배 위로 쏟아부었고 차가운 액체가 제 뜨거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릴 때 저는 비명을 참지 못하고 활처럼 몸을 비틀었습니다. 아, 제발.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저항이 아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비명이었지만 그것은 명훈 씨에게 더 큰 정복욕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명훈 씨는 제 허리를 꽉 움켜잡고는 제 뒤에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식탁이 거칠게 흔들리며 남아있던 크리스털 잔들이 서로 부딪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가슴이 차가운 마호가니 원목에 눌려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제 몸을 관통하는 명훈 씨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과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남편의 차가운 웃음소리만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절정의 순간 명훈 씨는 제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며 제 얼굴을 남편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봐, 당신 남편이 보고 있어. 당신이 지금 누구에게 안겨서 신음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라고. 저는 눈물이 범벅된 눈으로 어둠 속의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잔을 들어 올리며 비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저의 영혼에 가해진 마지막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 몸 안을 가득 채우는 그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저는 제가 지켜온 30년의 정조가 한 줌의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식탁 위에서 명훈 씨의 욕망과 남편의 방관 아래 완전히 도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도살의 현장에서 저는 가장 강렬한 생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파멸이 주는 가장 화려하고도 저주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저는 차가운 식탁 위에서 찢어진 드레스를 걸친 채 제가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도착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연회장에서의 도살 같았던 밤 이후 제 안의 도덕적 감각은 마치 마취제를 맞은 듯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를 마주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워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해댔지만 인간의 적응력이란 때로 신이 내린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저를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제 피부의 일부처럼 익숙하고 눅눅한 감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명훈 씨와의 만남을 앞두고 스스로 가장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향수를 뿌리고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방에서 명훈 씨와 은밀하고도 저급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묘한 해방감을 느끼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더욱 가증스럽게 굴었습니다. 제가 명훈 씨에게서 받아온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명품 가방들을 보며 그는 마치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얻어낸 전리품인 양 우리 마누라가 역시 최고네. 명훈이가 당신한테 아주 푹 빠졌어라며 제 뺨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그 가방 속에 든 돈뭉치를 챙겨 나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 사는 집이었을까요? 저는 가끔 새벽녘에 깨어나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침을 묻혀가며 돈을 세고 있는 남편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주방에 있는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들고 달려가 그의 등에 꽂아버리고 싶은 사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훈 씨가 제 몸을 짐승처럼 거칠게 다룰 때 느꼈던 그 치명적이고도 배덕한 전율이 그리워 제 손가락으로 스스로를 달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저는 제가 남편보다 더 추악한 지옥의 생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증오했지만 그 증오가 명훈 씨와의 관계를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기괴한 삼각관계에도 신의 조롱 같은 종말이 들이닥쳤습니다. 명훈 씨가 갑작스러운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혐오하고 갈구했던 그 장소,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 위에서 제 품에 안긴 채 말입니다. 그의 육중한 몸이 제 위로 무너져 내리며 마지막 숨을 뱉었을 때 저는 공포보다 먼저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허망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국은 그의 사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독신이었던 명훈 씨가 자신의 모든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남편이 아닌 바로 저 서윤에게 유증한다는 공증된 유언장이 공개된 것입니다. 남편은 명훈 씨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기는커녕 유언장의 내용을 듣는 순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들었지? 그 돈, 그 빌딩들, 이제 다 우리 거야. 우리가 그 고생을 한 보람이 있네. 명훈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나 봐. 이제 그 돈으로 내 사업 다시 일으키고 우리 보란 듯이 살자, 응? 남편의 눈에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광기 어린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그리고 아주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무참히 뿌리치고 명훈 씨가 생전에 제 가슴 사이에 꽂아주었던 수표 한 장을 그의 얼굴에 침을 뱉듯 던졌습니다. 아니 여보, 명훈 씨는 당신한테 준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팔아먹고 내가 내 몸과 영혼을 갈아 넣은 대가로 나한테 직접 준 거야.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가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 찌꺼기나 들고 꺼지란 말이야.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줍기 위해 허겁지겁 몸을 숙였고 저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제가 얻은 이 막대한 부가 사실은 가장 화려한 수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쫓아낸 뒤 명훈 씨의 변호사가 저에게 조용히 건넨 것은 작고 검은 USB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연회장 식탁 위에서의 그날 밤부터 우리 집 안방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 심지어 남편이 문틈으로 지켜보며 웃던 그 모든 장면이 초고화질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명훈 씨는 죽어서도 저를
그리고 제 남편을 영원히 자신의 노예로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도 명훈 씨도 없는 커다란 저택에 홀로 앉아 매일 밤 그 영상들을 돌려봅니다. 영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쾌락에 몸부림치는 제 모습과 어둠 속에서 비열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완성된 파멸의 맛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그 영상 속에 갇힌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최종적인 복수이자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지독하고도 은밀한 형벌입니다. 서윤 씨의 긴 고백, 그 잔인하고도 화려한 대단원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빚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한 여인의 정조와 영혼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막대한 유산과 함께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고독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서윤 씨의 이 복수는 진정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요? 남편을 내쫓고 얻은 그 막대한 부가 과연 그녀의 찢겨진 영혼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서윤 씨였다면 그 마지막 USB를 확인한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죽음보다 더 깊은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년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서윤 씨의 사연이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흔들리는 계절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주변의 이웃이 혹은 바로 당신이 겪었을지 모르는 더욱 파격적이고 가슴 시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